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가상자산 가격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5종류의 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는 발언으로 급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관세 전쟁 여파로 급락하더니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가상자산 가격 동향과 전망, 고란, 알고란 TV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죠? 네, 딱 어울리는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요즘 가상자산 지금은 조금 다시 회복하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시장 흐름을 보자면요. 2월 말에 사실 그 전까지는 9만 달러 선을 내주겠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이요? 네네네. 네. 그런데 9만 달러 선을 너무 쉽게 내주고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에는 8만 달러 선까지 일시적으로 내줬습니다. 너무 급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 단기 급락에 따라서 8만 2천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저는 사실 급등을 한 거예요. 네. 9만 5천 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95,000.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예. 그 5가지 네. 코인 가상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언급된 5가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네. 그 에이다라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7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이다. 그야말로 네.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2배가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일단 그 한 번에 게시글에 약간 흥분을 했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근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슬슬 들면서 가격 조정이 오더니 트럼프의 관세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러면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다시 가격이 떨어졌다가 또 어젯밤에는 그 하워드 루트닉 그 상무장관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예. 광물 협정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예. 일종의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8만 6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월 달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가 맞습니다. 이 전략 비축하겠다는 한마디에 다시 급등을 했다가 관세로 떨어졌다 조금 회복하는 상황인데 우선 전략 비축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5종류의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나머지 또 3가지를 얘기했던데 이건 무슨 코인이에요? 일단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라고 하면서 XRP, 솔라나, 예. 그다음에 에이다 등 에이다. 3가지 알트코인을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하고 왜 이더리움은 없지? 라고 하니까 한 2시간 뒤에 아니야, 비트 이더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당연히 포함되고.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해 라면서 추가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2위 알트코인이니까 네. 그렇겠거니라고 여겼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입에서 이렇게 알트코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구체적으로 네. 지목한 거. 그러면서 뭐 해당 언급했던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리플 이게 XRP. 이게 이제 이 XRP를 만든 그 개발한 곳의 이름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고요. 네. 코인 이름은 XRP입니다. 코인은 XRP고 네네. 에이다는 이게 코인 이름입니까? 네, 또 코인 이름이고요. 카르다노. 카르다노 체인에서 쓰는 코인이 에이다라는 에이다.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 3가지 XRP, 리플, 그다음에 솔라나, 에이다 이 코인 어떤 코인이에요? 우선 이 알트코인. 일단 조금- 그 XRP, 리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자가요. 비트코인보다도 많이 들고 있는 게 바로 XRP입니다. 예. 국내 투자자가 사랑하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리플, 이 XRP 목적이 뭐냐면 국제 송금과 결제 시장을 장악한 게 지금 스위프트라는 은행들의 망이거든요. 예. 그걸 대체하겠다라는 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B2C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국제 송금망을 장악하겠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분들이 초반에 이 XRP를 투자하실 때요. 이게 너무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예. 사실 처음에 블록체인이니 웹3니 나왔을 때 이게 좀 뭔가 좀 목표가 좀 두루뭉실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XRP 코인이 갖고 있는 논란이 뭐냐면 탈중앙화 논란이 있습니다. 보유 물량의 60% 정도를 리플사가 들고 있어요.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이게 탈중앙화가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2020년에 SEC와 이 증권법 논란을 가지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그간에 굉장히 가격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고공행진 하더니 한 몇 개월 만에 5배가 오르는 이렇게 네.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이 리플의 특징이 뭐냐면 이른바 이제 미제 코인이라고 저희들 업계에서 부르는데 미제 코인? 네, 미국에서 만든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게 뭔가요? 미국을 위대하게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지금 시장에선 미국 코인들이 미국산 코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선 때 슈퍼팩이라고 해가지고 왜 네. 그 기부금 받잖아요. 네. 그 가운데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해주세요라고 지원한 슈퍼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리플이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아, 여기 전체가 한 1억 정치 달러인데 자금을, 정치 네. 후원금을 가장 많이 여기서 한 냈군요. 4,5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이 솔라나 같은 솔라나, 경우는 이거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를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더리움이 가장 처음에 나온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블록체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더리움보다 싸고 빨라요. 아, 수수료가 싸다.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빠릅니다. 더 빠르다. 네. 이더리움 말고 우리 솔라나를 이용하라. 그 그렇죠. 솔라나군요. 게다가 이 솔라나가 주목받았던 게 뭐냐면 한때는 세계 최대 거래소 자리도 넘봤던 FTX. 예. 지금은 망했지만 이 FTX와 그 투자사인 알람에다가 초기에 솔라나를 굉장히 밀어줬어요.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샘 뱅크만 프리드가 많이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떴었는데 갑자기 FTX가 망하면서 아, 이제 솔라나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인식이 퍼지면서 200달러가 넘던 가격이 10달러 밑으로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락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싸고 빠르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이 최근에 그 크립토 시장에서 유행한 게 밈코인이거든요. 예, 이 인기. 밈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싸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밈코인 거래를 활발하려면 빨라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의 특징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 대부분의 밈코인이 다 솔라나에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밈코인 트렌드를 솔라나가 갖고 가면서 솔라나 가격이 지난 1월 19일 트럼프 밈코인 그 발행 시점에 무려 29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트럼프 이 가족들이 또 밈코인 맞아요. 계속 발행하니까. 네. 그러면서 올랐다가 네.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그 아르헨티나 밈코인 스캔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르헨티나에서?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특정 밈코인을 홍보를 한 거예요. 아, 그러고 있다가 6시간 뒤에 트윗을 삭제를 하고 해당 민코인 가격은 급등했다가 90%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 어. 현재 솔라나 가격은 13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 트윗으로 인해서 140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온 상태고요.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이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세대 코인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있었던 코인이에요. 어. 굉장히 오래된 코인인데 이더리움에서 나온 찰스 호스킨스가 만든 코인이고요. 우르보스르라고 하는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없어요. 이게 플랫폼 체인이기 때문에 예. 그 위에 여러 가지 D앱들이 얹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 카르다노 체인 위에 구성된 생태계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업계에서는 여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코인 중에 가장 들어간 의아한 코인이 바로 이 에이다. 에이다도 의아하고요. 네네, 솔라나나 XRP.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 맞습니다. 시총 1, 2위니까 미국이 좀 전략 비축하겠다 그래. 나머지 3개까지 전략적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의문이 좀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그냥 립 서비스다. 네. 진짜로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가격을 좀 띄우려고. 네, 그랬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 이 사이에 뭐 내부자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밈코인 가격 좀 네. 올려보려는 트럼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크립토 차르라고 불리는 네. 그 백악관에 있는 AI 암호화폐 담당자 데이비드 삭스가요. 네. 솔라나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포지션이 많았던 인물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내부자 거래 의혹도 나왔어요. 네. 혹시 이거 내부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데이비드 삭스가 언론에 밝혔는데 나 이미 행정부 지금 백악관 들어오기 전에 다 다 팔았다라고 팔았다.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직도 그 의문이 잘 풀리지 않는데 일단 전략 자산으로 정부가 비축을 하려면 비축이라는 게 사서 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더 사야 되는데 이게 미 연준이 조금 반대한다면서요. 현실성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립 서비스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던 게 현실적인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첫 그것들은? 번째로 보자면 말씀하신 그 연준의 반대인데요. 이게
일종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건 통화 주권의 문제입니다. 음. 달러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탈중앙화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그리고 이게 반대. 달러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네.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 이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얘기는 자산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가격 변동이 워낙 크니까. 이걸 어떻게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는 네. 법적, 제도적 제약입니다. 법적 제도 제약이 이제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면 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이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의회가 그러니까요.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의회가 동의를 하더라도 하는 네. 것도 쉽지 않을 테 하더라도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도 맞습니다. 많은데 돈을 부채 어디서- 문제도 있고요. 네, 돈 어디서 부채도 구할 많은데 거야? 어디서 구하죠?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현재로서는 모호합니다. 아, 없어요. 예. 금은 아니잖아요. 음. 만약에 금처럼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분류하려면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보자면요. 사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실제로 목표로 세워서 뭐 100만 개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10,000개만 사볼게. 그렇게. 이렇게 해도 뭔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전략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5종류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서 어떤 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뭐를 노리는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 달러 패권. 패권을 유지한다라는 달러 볼 수 패권. 있는데요. 어. 이른바 이 달러가 글로벌 지배력을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달러 기반 시스템에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과 비슷하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인플레 우려를 예. 비트코인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 저는 두 번째를 사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뭡니까, 이게 두 뭐냐면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업계가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네, 정치 후원금을 많이 맞습니다. 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받으려고. 크립토 업계와의 정치적 동맹이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크립토를 투자하고 있는 많은 미국의 시민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 이분들을 다 지지자,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채굴 업체들 쫓아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약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다 갖고 오겠다, 미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래 준비라는 그 경제 혁신을 나는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추진한다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이거 트럼프가 다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다섯 번째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요. 뭡니까? 뭐냐면 닉슨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닉슨 대통령 달러 맞습니다. 근본이제를 근본이제로. 폐지한. 네. 예. 우리 앞으로 달러 태환, 네, 이제 달러 금태환 안 금태환 안 해주겠다라고 해주겠다. 선언했잖아요. 예. 이러면서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통화 시스템을 바꾼 이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이름도 역사에 남는 경제적인 통화 시스템을 바꾼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관련해서 백악관이 가상자산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크립토 정상회의, 크립토 서밋을 한다는데 7일로 예정이 네, 돼 있던데 맞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아마 규제 프레임워크 명확화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가 뭔가 예.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스테이블 네네. 코인 규제. 그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여기를 조금 업무 분장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크립토 업계가 사실 바라는 부분인데요. 예.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구체화하는 계획이 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바라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리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차별된 어떤 그 뭔가 당근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대하고 있는 건 이것도 역시나 루머입니다. 혹시라도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폐지
아, 다 같은 게 나오지 양도소득세 폐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 사실 요거는 이제 기대감이고요. 근데 음. 다만 여기 이제 업계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그 프로젝트 대표들이 참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뭔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코인 가격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듯 합니다만 뭔가 좀 상승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강세장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대체로 전망들, 그 강세장의 좀 근거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일단 강세장의 전망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을 보자면 반감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4월에요? 보통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최고점 찍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여름쯤에는 고점 찍는다라는 거예요. 아, 여름에. 네네. 네. 그럼 이제 반감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반감기 가장 그리고 기대. 지난해 1월에 시작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통해서 사실 지난해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 승인 2년 차잖아요. 그러면 1년 차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그간 투자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 기관 자금 더 들어올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친크립토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기대하는 낙관론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뭔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매크로가 조금 안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 네, 매크로 지금 상황이. 현재 아마 경제가 망가지면 뭐 예. 비트코인이건 뭐건 자산 가격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상황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논리 때문에 네. 가격이 여름쯤에는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의 대부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조금 우려될 때는 차익 실현이 좀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000달러 안팎에서 지지를 받던 가격이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어요. 예. 요 밀렸던 때를 보니까 비트코인 ETF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아, 비트코인 ETF에서요? 네네, 그게 아마 가격을 밀어내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도 있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매크로가 좀 받쳐주면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데 이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그러니까요. 등등으로 해서 경제가 망가지면 사실 크립토도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역시 이 반감기 효과는 있지만 매크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는 조금 더 관점을 조금 넓게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란 알고란 TV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